예, 반갑습니다. 18대 대통령 후보 토정 박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약 15번째로 발명특허국 시동, 이번 시간에 발명특허국 시동으로서 여러분에게 설명과 질문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 칠판을 주목해 주십시오. 15번째 공약으로서 발명특허국 시동을 하겠습니다. 발명특허국 시동이라는 것은 각 분야에 이 각 분야라는 것은 모든 분야가 되죠. 공무원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군인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일일 1시간을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하루 8시간 근무하죠. 네. 어떤 옛날에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보면 특활 시간이 있었죠. 예. 특활 시간 대신에 이것을 매일 1시간에 생활 습성화 시키기 좋죠. 예. 자기 업무에 생활 습성화 시키면은 여러 가지 발명 그런 것이 많이 나올 수가 있죠. 모든 산업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여기에서는 질문과 대답으로서 항상 토론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생활 습관을 하게 되면 발명 특허는 아주 생활화가 될 것이죠.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의문점. 그 다음에 특허청을 현재 특허청에서 5 내지 10배를 확대를 해서 또 블라디보스토크 같은데 이런 데도 특허청에서 일부 파견 근무를 하도록 만들겠고, 그 다음에 사막 모래 활용, 이것은 뭐냐면은 사막 모래를 활용을 해서 특허를 만들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일반 모래에서 블록을 특수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아주 모든 건축 자재에서 획기적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각 지방 파견 특허국 설치, 이것도 블라디보스토크도 파견했지만 각 지방에도 파견해서 모든 특허를 생활 습관화해서 많이 우리나라가 아주 특허국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회사 공무원 학교 설치, 앞에도 설명 잠깐 했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학생, 군인, 국민, 견학, 그러니까 특허청도 한번 견학을 해서 실제 우리가 경주 같으면 박물관에 가서 보고 유적지를 보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어떤 구조를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가 학생에게 이제 발명 특허를 시동을 하려면 교사가 학생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학생이 교사에게 했거든요. 네. 근데 교사가 학생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우리도 옛날에 질문하게 되면 당황해서 질문 안 받으려고 준비하죠. 단상 발표를 해서 학생이 올라가서 포연을 하면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주제를 만들어서 그룹을 토의하고 또 발명 특허를 시동을 걸고 또 전문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그 발명 특허국에서 파견한 사람이 약간 지원을 하죠. 어떻게 한다 약간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도 자기만 학생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선생 교육법도 특허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그럼 이것이 서비스 정보 서비스가 돼가지고 다른 나라에도 출연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적 자원이 높아지겠죠. 네. 이걸 또 수출을 할 수가 있고 또 전문 블록을 학습을 할 수가 있고 블록을 또 만들할 수 있습니다. 이 특허 낸 블록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전문에 유아교육이라든지 할 때 내용을 블록화하는 것도 특허를 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질문을 통해서 또 심화된 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십시오. 예, 선생님. 예. 발명 특허국 시동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걸 더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지금 발명 특허청은 예. 대전에 있습니다. 예. 대전청사 있죠? 예. 대전청사에 위치가 되어 있고, 현재 인원은 특허청 인원이 1576명쯤 되고요. 예. 1년 예산 한 4천억쯤 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5배 내지 10배 하면은 굉장히 크게 확대되죠? 네. 다른 분들은 공약에 다른 데서 많이 하지만 저는 이 특허 쪽으로 많이 하게 되면 예. 우리나라 해외에서 많이 특허를 하게 되면 여기서 많은 이익을 볼 수가 있죠. 예. 이런 데서 다른 복지를 여기에서 받은 재정을 가지고 복지 쪽으로 많이 앞당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이나 미국이 선진국이 그 되는 이유가 특허가 참 많죠. 예.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가 좀 잘 팔리고 하지만 부속 기본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데서 가져오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잘 수출이 많이 되는 만큼 일본에 그 어떤 원자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앉아서 돈 버는 거죠. 네.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일본 10년 불황인데 웬만하면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고 가죠. 네. 그래서 세계 3위입니다. 오. 알찬 것으로서는 중국이 어림도 없겠죠. 네. 그래서 그 예. 일본이 미국이나 오래 지탱하고 선진국을 누리는 그 자체가 특허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특허청을 5배에서 10배를 확대를 한다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 한번 더 해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 안 했습니까? 특허에는 그 1,576명이 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특허청장 김호원 특허청장을 비롯해서 굉장히 그 뭐 각각 호봉수가 있는 직원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있고 또 여기에서 예산이 한 4천억쯤 돼요. 예. 4천억 작지 않죠? 네. 그 4천억쯤 되는데 예를 5배 같으면 한 2조가 안 되겠습니까? 예. 2조가 되는데 그럼 이것을 예산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근데 이렇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그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특허를 내 가지고 있죠. 예. 오는 수익금으로 충분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각 회사나 예. 공무원 같은데 예. 학교 같은데도 이런 특허청을 만들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그 여기 특허청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진품 명품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네. 그 보면 그 진품 명품이 그 지방에 가서 진품 명품 하는 거 봤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파견을 가서 그 중앙에 특허청은 있죠. 분명히 있고 예. 파견을 나가서 그분들이 그 일을 도와주는 거죠. 이런 게 특허가 될 소지가 있다. 요거는 이렇게 하면 유도를 해봐라든지 이렇게 그런 사람들 유도할 수가 있죠. 그럼 이 유도된 것을 중소기업에서 뭘 가공을 해서 한다든지 그럼 이것을 해외 특허를 내 가지고 미국이나 일본 다른 나라에 특허를 낼 수가 있죠. 그럼 내게 되면 특허 그 나라들이 무엇을 만들면 우리가 그 특허료를 받죠. 특허를 받는 걸 가지고 이런 걸 넓힐 수가 충분하겠지. 국태의 뭐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이거를 뭐 곧장 당선된 날부터 무슨 5, 10배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체질을 모든 것도 만들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개별적인 여론조사가 정확히 모르고 이것을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롤링 조사라고 있어요. 아스팔트 깔아놓으면 롤링이라고 해서 쇠 뭉치 같은 게 굴러가지고 아스팔트를 다지는 거 있죠? 다지게 되면 완전히 다지는 밑에는 전부 다 눌려지죠? 그러니까 호호 방문, 그러니까 모든 산업을 롤링 조사를 1년쯤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있지. 일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롤링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산업 전문 분야에.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종합검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냥 우리가 보고 뭐 몇 프로 이래가 되겠습니까? 피부 절대 안 닿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십시오. 선생님. 저기 각 지방 파견 특허국 설치라고 되는데요. 어느 지방에다 어떻게 설치하는지 무슨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각 지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번 시간에 보면 농어촌 중소기업이라고 했죠. 그럼 농어촌 중소기업 같으면 농촌에 뭐 감자를 심었다, 뭐 호박을 키웠다. 단지 1차 농산물을 품종을 재배가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약간 우리가 유전법을 개발해서 특허를 또 어떤 뭐 예를 들어 호박에 대해서 특별한 식단을 만들어서 특허라는 것은 특허의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신용, 신한이라든지 뭐 의장 특허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상품을 또 어떤 아주 특수하게 만들어서 영양분을 획기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죠. 그런 걸 하는데 이제 어떤 농촌진흥청이라든지 그런 데 하고 조금 정부에서 힘을 합하고 또 특허
국에서 나가서 이런 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특허가 되었으니까 당신들이 이런 방향에 한번 연구를 해봐라든지 유도를 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은 지금 농사망 이래 저기 자연재해 때문에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또 잘 살 수 있는 길도 보인다고 보면 되네요. 예, 꼭 농사뿐 아니고 모든 분야가 다 그렇죠. 예, 그러네요. 예. 선생님 한 가지 질문 더 있는데요. 저기 또 블라디보스토크 파견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더 상세히 좀 무슨 뜻인지 가르쳐주세요. 이 블라디보스토크는 또 다음 시간에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러시아 쪽에 그 블라디보스토크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두만강 넘어 중국과 러시아와 우리나라 그 세 나라 접경지대가 있죠. 거기에 가보면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여기에는 그 우리나라 코트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역 장벽이 없어지는 그 코트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무역센터가 있습니다. 그 무역센터 거기에 이 보스톡에서 우리나라 그 슈퍼식품이라든지 만들 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거기 만들 거니까 거기에서는 수많은 발명품을 굉장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가 그쪽에서도 특허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파견을 해서 완전히 그래서 특허를 내도록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저기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그 말하자면 교포들도 너무너무 좋아하겠습니다. 진짜 그게 실현되고 현실로 돌아오는 날에는 그 교포들도 이것이 한 2013년, 14년까지 완전히 준비를 해서 2015년이 되면 완전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러 가지 재원이 우리나라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겁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으로 5분 시간에는 제15대 공약 발명 특허국 시도, 우리나라가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에 뒤처진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특허국을 재원이 많더라도 5배 내지 10배를 확장을 해서 현재 1576명 같으면은 뭐 한 7,500에서 한 10,000명 정도를 만들고 재원을 한 2조 정도 만든다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미국 다음에 중국이죠. 그 다음 우리가 3대 선진국을 가야 됩니다. 3대 그 G3가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명 특허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공약을 15번째 정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